오늘 준비된 마지막 발표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축산물 소비 트렌드를 가정 내 소비를 중심으로 이동민 강릉 원주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동민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릉원주대학교 식품가공 유통학과의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특히 가정 내 소비에서 축산물이 어떤 식으로 소비가 변화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 연구는 저희 서울대학교 문정원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한 결과물을 요약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식의 소비가 변화가 되었는지, 가정 내 구매가 변화되었는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축산업 쪽에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실 만한 키워드로 좀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요, 일단 농촌진흥청에서 수집한 그런 영수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2010년도부터 소비자들이 농식품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수증들을 매월마다 이렇게 모집을 했고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제가 주요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단백질 원을 크게 나누자면 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 그리고 식물성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이 바로 축산물 쪽입니다. 축산물 단백질이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다른 단백질군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산물 안에서도 신선과 가공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선 축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를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신선 축산물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22.7%의 성장률을 이제 보였던 반면에 가공 축산물의 경우에는 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수집하고 있는 소비자 패널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그런 군을 살펴보시면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이제 계란, 기타 육류 쪽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선 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높은 성장률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 섭취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식을 나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제한이 되면서 이러한 이게 소비자들의 집에서 구매하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구입하는 그 양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축종별로 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프가 좀 많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를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구분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신선육의 경우에는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축종에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위별로 뜯어보면 등심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소고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심 부위가 가장 크게 성장을 한 것으로 이제 보고, 안심 부위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스테이크 컷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위가 더 많이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공육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공육이 존재를 하지만 그중에서도 시즈닝된 스테이크, 비슷한 맥락이죠. 시즈닝된 스테이크, 그리고 양념육의 구매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정 내, 댁내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캠핑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캠핑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도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성장을 했고, 여기서 좀 주목해 주셔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목심과 그다음에 앞다리살의 어떤 성장 추이를 이제 가 다르게 좀 이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삼겹살과 목심이 탑2 의 그런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그런 부위였는데, 앞다리살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목심을 위협하는 그런 자리까지 있었고요. 저희 그 소비자 패널 데이터 상으로는 앞다리살 구매액이 목심을 추월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공육 쪽도 소고기 가공육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양념육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고기 양념육과 동일한 어떤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돼지고기 가공식품 쪽에서 재미난 요소는 캐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친구들의 성장세가 좀 돋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속적인 소비 감소가 좀 보여지는 그런 제품군이었는데, 2019년 대비 2020년에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기 시작한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패닉 바잉, 저장해 놓고 이제 먹는 그런 어떤 행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닭고기와 관련된 분석 결과인데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AI의 파동 때문에 살짝 그래프가 다운이 됐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뜯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생닭 한 마리를 통째로 이제 구매를 해서 먹는 그런 소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물론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조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품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폭으로 성장을 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아까 쿠팡 BM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닭가슴살의 구매가 부위육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음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 홈트 이런 키워드들이 급부상을 하면서 이런 닭가슴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현상은 신선육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가공식품 쪽에서도 보시면 맨 오른쪽 이게 그래프죠. 닭가슴살 가공식품의 구매 추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닭고기 가공식품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의 특성은 뭐냐면 외식 데이터가 다 배제가 돼 있습니다. 외식 데이터가 다 배제가 되고 일반적인 대형마트나 아니면 소매점에서 구매하는 그 영수증 데이터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이제 대형마트 안에 보면 이렇게 다 조리가 돼서 델리 코너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델리 코너가. 거기서 구매할 수 있는 닭강정, 깐풍기, 치킨 요런 메뉴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편하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류들이 닭고기 가공식품들이 늘어난 것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축종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축산물의 구매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맞으나 그 안에서 축종별로 좀 다른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식품 좀 다른 맥락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축산업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최근의 식품 트렌드가 무엇이 있을까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뽑아봤고요. 첫 번째가 아까 또 말씀을 주셨듯이 밀키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좀 더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섭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반면에, 또한 한편으로는 최대한 좀 신선하게
건강하게 먹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관점을 다 충족시키는 밀키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간편식 쪽에서 특히나 RMR 제품들, 그러니까 외식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이제 이 약자죠. RMR 제품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키워드를 그렇게 잡았고요. 마지막은 축산물을 소비하는 굉장히 또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샤키테리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밀키트입니다. 밀키트 제품은 이미 뭐 어떤 제품인지 다 아실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뭐 스킵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요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식재료가 하나의 키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이 다 손질되어서 포장이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레시피대로만 저희가 빠른 15분에서 뭐 20분 내에만 조리를 하면 하나의 메뉴가 탄생하는 그런 식의 제품이 바로 밀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밀키트 제품이 2017년, 18년부터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2019년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 2020년 하반기에 이러한 밀키트의 중요성, 이 밀키트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간편 조리 세트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으로 식품 유형을 신설을 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그런 빈도가 늘어나고 언제까지고 간편식만 구매해서 때우는 형식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다 조리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두 가지 욕구를 다 만족시키는 제품군이 바로 밀키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국내 밀키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검색어 같은 거를 좀 저희가 조사를 해 봐도 이 코로나 상황과 굉장히 맞물려서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2019년 9월 달에 국내에 출시된 모든 밀키트 제품들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전수조사, 그리고 2020년 10월 달에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수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밀키트 제품들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크게 제품 개수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70개로 시작해서 2020년 10월에는 1,010개 정도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4.5배가 되는 그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거 출시된 제품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각을 조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식재료 수, 뭐 레시피 비중, 국물 요리 비중 등 다양한 관점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메인 재료 비중만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특히 이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270개 제품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54%에 해당하는 제품이 축산물을 메인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고 특히 2020년 10월에 조사를 했을 때는 냉동 밀키트의 경우에는 72%의 제품이 축산물을 메인 식재료로 사용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호가 밀키트 안에서도 확실히 축산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어떤 레시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를 봤을 때는 맨 왼쪽이 한식, 중간이 양식, 맨 오른쪽이 중식과 일식입니다. 그 맨 아래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동그라미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 이 각각의 레시피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산물들의 축종,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다 50% 이상을 이제 축산물 쪽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한식 같은 경우에는 뭐 소, 돼지, 닭 다양한
부위들이 이제 다양한 축종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양식이나 중식, 일식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소고기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바로 중식과 일식에서의 축산물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증가하고 있고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축산물에 대한 밀키트 안에서도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인사이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용되고 있는 식재료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냉동 밀키트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냉동 밀키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점차 시간이 변화하면서 냉동을 한 밀키트 제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통기한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그 제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식품의 안전 측면에서 되게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되는 어떤 야채,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경우, 육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아무래도 야채 같은 경우에는 냉동이냐 냉장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제품 개발을 하실 때 있어서 조금 차별화된 전략이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냉장 밀키트는 굉장히 다양한 엽채류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이 되는 반면에 냉동 밀키트에서는 냉동이라고 하는 냉동한 다음에 이제 해동을 할 때 품질 저하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적인 그런 채소류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밀키트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 좀 제시드리고 싶은 게 바로 RMR 제품들입니다. 레스토랑을 집 안으로라는 어떤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가지 못하고 아무래도 여행을 가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식도락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RMR 간편식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RMR 제품들이 성장하게 된 뒷배경에는 사실 이러한 온라인 채널의 급부상이 배경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 RMR 제품을 가장 선도적으로 제시했던 그런 채널이 마켓컬리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그런데요. 마켓컬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RMR 제품들을 대표 상품으로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좀 기존에 그냥 일괄적으로 판매가 되던 그런 어떤 간편식과 다른 차별화된 요소를 가진 그런 제품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되게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그 마켓컬리 제품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이제 유통 채널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삼이연의 갈비탕 제품이 가장 처음으로 마켓컬리의 RMR 제품의 시작을 알렸던 그런 제품이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부산에 있는 고깃집의 서브 메뉴죠. 메인 메뉴가 아닌 서브 메뉴를 간편식화해서 이제 RMR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상위권, 그러니까 마켓컬리 내에서 판매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RMR 트렌드도 되게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시간의 제약 때문에 바로 이제 샤키터리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축산물의 기존의 소비 패턴을 봤을 때 이런 샤키테리 문화가 새롭게 조금 조망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돼서 키워드로 넣어봤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는 이미 육포와 관련된 건조육이 이미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맥락,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여행들을 많이 가시게 되고 SNS나 여러 온라인 채널들을 통해서 해외의 식문화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런 샤키테리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SNS 검색량이나 뭐 여러 가지 건조육의 매출액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샤키테리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와인이라고 하면 조금 멀게만 느껴지는 주종이었었는데 이러한 이런 와인이라고 하는 주종을 편의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비자와 가까운 접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되면서 동반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깝고 친숙한, 그러니까 멀게만 느껴지는 좋은 파인 레스토랑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깝게 우리
그 생활 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자리매김을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제가 이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왔고요. 네, 다양한 샤키터리의 델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B2B나 B2C 유통을 하는 그런 샤키터리 매장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제조원들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것을 제가 좀 한 20분 안에 꽉꽉 담아내느라고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다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 축종별로 그리고 가공이냐 신선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변화한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축산물의 소비 TPO가 되게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이었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소비자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다양한 것들을 원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밀키트나 RMR에 대한 관심, 샤키터리에 대한 관심이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축산업 쪽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트렌드를 반영해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